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망을 위한 보장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다양한 경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장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사망보험금의 종류와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강의 시간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K사의 통합 CI 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 통해서 유익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다가 내가 가진 보험에 점검이 필요하거나 보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두 가지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모두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망보험금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박지영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부와 사랑을 지키는 약속, 사망보험금 알고 가입하기라는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장수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에 대한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사망보험금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사실 일부분은 잘 몰라서 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권 안에는 어쨌든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을 건데 정말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그냥 단순한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증권을 보시면요, 반드시 이 용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적혀 있을 텐데요. 사망의 종류는 벌써요, 일반 사망, 즉 우리가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고요, 질병 사망, 그리고 재해 사망, 상해 사망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사망을 놓고 이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할까라고 하시겠지만 해당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을지 또는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사망이 확정이라고 누구나 말을 하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 한 번 태어나면 시점이나 시기는 다르지만 반드시 사망은 확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있다라는 얘기는 언젠가 한 번은 받을 수 있다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2016년 작년에 통계를 낸 걸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요, 한 해 사망자 수가 27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27만 5천 명이 과연 얼마큼 될까?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니 하루에 약 756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756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하루. 그런데 2분당 1명이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중간에도 이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는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매 시간마다 31.5명 정도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시간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험회사는 이 사망을 4개로 크게 나누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어떤 걸까? 사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사망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약관을 다 알 수 없으니 아주 기본적인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보험을 두 가지로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생명보험이죠. 그리고 둘째는 손해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보장을 준비하게 되는데, 생명보험에는요, 일반 사망이라는 표현, 즉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주계약의 사망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종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기간을 정한 정기보험도 있지만 종신토록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망은 일반 사망에 속하는 거고요. 재사망은 특약으로 해서 80세까지 보상을 해주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손해보험사에는요, 기본이 상해 사망입니다. 이거는 100세라고 돼 있죠. 또 때로는 110세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00세로 돼 있고요. 질병사망이라는 특약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80세죠. 그래서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뉘는데, 일반 사망과 재사망, 그리고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망이란 어떤 걸까? 이 부분은요,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사망이라는 진단서만 받으면 무조건 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망이죠. 가장 보상의 범위가 넓겠죠. 그 다음에는 질병 사망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아파서 사망하거나 노환 또는 숙환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망하게 되는데, 대부분은요 질병 사망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 외에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이 있는데, 이 재해 사망 같은 경우나 사형의 사망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사망이라는 것은요, 가장 범위가 넓은 모든 사망을 말하는데, 특히 2년 이내의 자살 같은 경우는 보상되지 않고요. 또 고의로 일부러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 대부분은요, 일반 사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병 사망은 아주 말에서 본 것처럼 몸 안에서 발생했을 때, 즉 내 안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질병 사망인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것이 암이죠. 암, 뇌, 심장으로 인한 사망도 질병 사망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에서 보는 것처럼 아파서 사망한 것은 전부 질병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해할 부분이요,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인데 재해는 뭐고 상해는 뭘까? 내 증권에는 보니까 보험료도 되게 저렴하고 뭐 3억, 5억, 10억 이렇게 들어있는데 도대체 어떨 때 받을 수 있을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라는 경우는요, 생명보험사에서 분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우발적인 외래사고죠.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우연한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절대 고의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또 우리가 말하는 질병 감염, 외부로부터 감염이 되어서 오는 질병도 재해사고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연한 사고는 전부 재해죠. 우리가 길 가다가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미끄러진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외부로부터의 사고이기 때문에 재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상해에 대한 것은 어떤 거냐? 상해는요, 급격하게 우연하게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해 사망과 같은 경우는요, 외래로부터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이 상해는 급격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예기치 못하게 생긴 것, 그래서 이 상해 사망은요,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지 사망보험금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의 범위를 봤었을 때요, 재해와 상해에 대한 부분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약관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재해나 상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망의 종류와 보장을 조금 더 볼 텐데요, 많은 사망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암이나 뇌, 심장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또 타살, 약물 중독, 또 자연재해도 있겠죠. 예기치 못한 거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추락이나 익사, 물에 빠져서 사망할 수도 있고, 뭐 치매 같은 경우, 그리고 당연히 여기 있네요, 자살. 자살도 뭐 본인 정신질환에 의해서 자살을 했던, 아니면은 뭐 의식이 있는 상태에 자살했던 자살도 사망의 원인이긴 하죠. 이렇게 많은 사망 원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증권에 있는 사망보험금은 과연 어떨 때 해당될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범위가 넓은 일반 사망을 포함해서 질병과 재해 사망과 상해 사망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망의 범위가 가장 넓고요. 그리고 질병 사망이 그다음 보장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재사망 안에 이 상해 사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사망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약관을 달리하고 있고 지급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요, 재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발적인 외래사고면 재사망보험금은 나갔는데요. 손해보험사에서는요, 네, 우연한 외래로부터 급격한이 추가되죠. 그래서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 보험금이 나가게 되는데, 면책사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면책사항이 있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탈수, 그러니까 수분이 과하게 탈수돼서 했던 탈수, 그 다음에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거, 그리고 과로, 아니면 뭐 이물질을 삼켰다거나, 또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호흡조절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면책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재해분류표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전부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분류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해주는데 여기 면책사항에 들어있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한두 가지 더 추가하면은 법적인 집행, 즉 예를 들어서 범죄로 인해서 법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 이런 경우도 뭐 재해일 수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사건이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사항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의로 되는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임신, 출산 후기로 인한 이런 사망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무력행사, 폭동. 여기까지는 뭐 알겠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이요. 동호회 활동입니다. 이 동호회 활동은요. 굉장히 많죠. 뭐 등산 동호회, 뭐 산악회, 암벽, 그다음에 수상스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동호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해로 가입할 건지 재해로 가입할 건지 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자전거를 타다가 뭐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로부터 어떤 교통사고 차에 치여서 사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분명히 사인이 나오지 않으면 사유불명이 그러니까 사인이 불명하다 그러면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고 가입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일반 사망이라는 것은요. 2년 이후에 자살을 포함해서요. 나머지 질병, 상해, 재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일반 사망은 대부분 몇 가지 외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다고 말씀드렸고요. 손해보험사는 질병과 상해 사망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사망에 해당되는 것은 지급이 되지 않는 이런 약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직업에 따라서도 이 가입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 불문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급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는데 사망이 있는데 바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요. 네, 사망 또는 80% 이상 장애 시에 지급을 하게 되고요. 사망과 80% 이상은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종신보험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정기보험은 그야말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정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약정한 기간까지 내가 10년만 가입하겠다. 아니면 70세까지 보장받겠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한 대로 보상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렴한 건 맞겠죠. 네.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입 시점부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사망할 때까지 그 기간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평생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보장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은요.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망의 범위가 동일해서 가장 범위가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를 한번 볼 텐데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1억을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했습니다. 정기보험은 20년 납 70세 만기로 한번 해봤고요. 종신보험은 20년 납 종신. 동일한 보험료를 20년간 내고 70세까지 받을 건지
뭐 80세까지 받을 건지는 정할 수 있지만 저는 70세 예시했습니다. 자, 40세 같은 경우는요. 남자는 52,000원 정도 나오고요. 여성은 32,000원입니다. 정기보험은 1억 보장 기준이고요. 50세 같은 경우는요. 예, 남성은 82,000원. 여성도 20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34,000원. 이렇게 저렴한 보장으로 20년간 또는 뭐 70세, 80세까지 정한 나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남성, 여성 모두가 20만 원 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종신보험이 1억 보장하는데 30만 원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좀 다르고 보장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를 수 있으나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입을 하시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망에 대한 부분은요.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냐. 가장의 책임준비금. 자녀가 어리거나 내가 혹시 요것이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이런 가장들은 가입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부의 상속이죠. 나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납입을 해서 혹시 내가 요것이 가족에게 남겨주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손자 이렇게 쭉쭉쭉 대물림해서 가난을 대물림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부를 상속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인 여유자가 있다 그러면은요, 수익을 좀 낼 수 있고요. 자산을 좀 증식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나 상속세가 염려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매달 가족을 위해서 몇 천만 원씩 수입을 갖다 주다가 만약에 유고시에 그 수입이 끊기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그 몸값처럼 실게 몸값처럼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본인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상속세 염려하신 분들은요. 건물이 많거나 부동산, 토지 이런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통해서 사망을 준비하시면 사망을 하시게 되면 현금으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이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부동산을 금매로 처분하지 않고 고스란히 유족에게 남겨주면서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현명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이 많은 사업자나 건물주 같은 부분도요. 건물에 보면 보통 수십억의 대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대출 금액만큼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빚들이 가족이나 유족에게 가지 않도록 내가 살아 생전에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본인도 행복하고 이 사랑을 고스란히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실 때는 이 4가지를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어떤 게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고 나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내 증권에는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가장으로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를 해놓는다면 남겨진 가족들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망보험금을 나에게 맞게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켜주는 보험 준비 지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보험에 궁금증과 어려움 있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예,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 여러분들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을 전문가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임현화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가져와 주셨나요? 오늘은 K사의 무배당 통합 CI 보험을 가져왔는데요. 예. CI 보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CI 보험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크리티컬 일리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분은 16세 된 자녀분은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보험을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CI 보험으로 가입을 해주신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의 종류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K사 무배당 통합 CI 보험이고요. 가입한 시점을 보면 2014년 6월에 가입을 하셨어요. 가입 시점으로 보면 우리 자녀가 만 16세가 되는 그 시점에 가입을 하셨고, 예. 특약으로 보면은 이제 주계약은 종신으로 들어가지만 특약은 80세 또 100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중점에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수익자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만기, 입원 시 다 정해져 있고 사망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예. 가입 시점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마 상속인을 지정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그 피보험자분 자녀분 나이가 20세가 넘으셨으니까 사망 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보험 가입하실 때 나이가 16세가 되다 보니까 예. 회사에서 그 보험사에서 제도적인 특약으로 해줄 수 있는 건강치 할인이라는 거를 적용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 피보험자 나이가 만 20세가 되셨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쪽에다가 건강치 할인 특약을 요청을 하시면 이제 우선 뭐 20살 친구니까 몸 건강하실 거고 음주, 흡연, BMI 수치 크게 문제는 없으실 그쵸. 거다라는 예.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해서 할인 혜택을 본다고 하면 매월 한 6천 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알아야지 좀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몰라서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6천 원은 뭐 매월 6천 원에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납입하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아마 1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절약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험에 이제 가입한 내용들을 보면 주계약, 사망보험금 7천에 여러 가지 특약들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특약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CI는 주계약에 뭐 일정한 금액의 CI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얘기하는 그 중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진단을 예. 받거나 수술했을 때 뭐 50%든 80%든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1보험기간하고 제2보험기간, 제3기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조금 예. 다른 부분인데 제1보험기간은 60세까지, 제2보험기간은 61세부터 80세까지, 제3보험기간은 그 이후부터 종신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1보험기간에는 사망보험금 7천만 원 중에서 50% 선지급하는 거고요. 제2보험기간에는 80%, 제3보험기간에는 100%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CI 보험에서 지급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재사망 특약, 재상해 특약이 있는데 재사망 좀 전에 뭐 라이프 플랜 A 시간에서 재사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 그런 경우에 사망을 하셨을 때 추가로 1억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상해 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흔히 우리가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셨을 때 후유장애 전체 7천만 원 중에 후유장애 요율을 적용을 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 다음 특약으로는 재해 치료비 특약이 있는데 재해 치료비라고 하면 이제 뭔가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재 특정 상병으로 재해로 통원을 했을 때 10,000원, 골저로 진단을 받았을 때 30만 원, 또 재해로 인한 수술을 했을 때 회당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회가 계속 반복될수록 회당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성 건강치료 특약, 또 2대 질병 치료비 특약이 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암은 쉽게 알지만 2대 질병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는 뇌나 심장 이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내용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였냐면
2대 질병 치료 특약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입 금액은 4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 금액은 굉장히 크게는 예. 가입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뇌출혈이냐 뇌경색이냐 뭐 뇌졸중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따졌을 때 가장 보장을 받기 힘든 범위가 뇌출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뇌에 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좁은 부분 되어 있는데 보장 금액은 크지만 받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는 조금 적다라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예. 계시더라고요. 증권을 보내주신 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뇌출혈로 들어가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더 조금 황당한 부분이 2대 질병 치료비 추가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넣어 놓으셨는데 이건 뭔가요? 거기도 2대 질병에 대해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게 추가로 넣어 놓으신 거는 맞는데 똑같이 뇌출혈, 급성 예.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으세요. 겉보기에는 받을 수 있는 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금액은 되게 크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률적으로 본다면 뭐 10에서 2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예. 부분이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암 직접 치료 입원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 그대로 암 직접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냥 암 입원 특약 그러면 암에 관련된 질환으로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어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치료로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입원 특약이 있는데요. 이거 뭐 질병이나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실 때 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금액 5만 원 하루 입원했을 때 5만 원 받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갈 때마다 뭐 5만 원씩 받으면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4일 이상 입원 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요즘 참 4일 이상 입원하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에 입원하는 평균 일수를 계산을 해보면 2.8일이라고 해요. 그럼 못 받겠네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예. 질환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병도 있지만 그런 가볍게 2, 3일 안에 치료가 돼서 퇴원하시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금액은 크지만 이 또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해요. 다음으로 암 진단 특약에 대해서 보는데 일반한 진단비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세요. 진단비 굉장히 크고 좋죠. 요즘에 그렇죠. 5천만 예. 원 가입하려면 보험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리암, 피부암, 뭐 대장 전막내암일 때 500, 10% 되어 있고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일 때는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진단비는 되게 크게 잘 들어가져 있고 요즘에 뭐 갑상선암 많이들 걸리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가 조금 다른 것보단 크다라는 부분은 좋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게 갱신형이라는 거예요. 3년에 한 예. 번씩 갱신을 하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따님이 너무 젊으신데 3년마다 갱신이 되면 너무 비싸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 갱신형을 유지를 하는 것보다 이제 20살밖에 안 된 이 친구가 예. 별도로 요거를 딱 빼서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오랫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으로 뭐 수술 특약 이거 1에서 5종으로 분류를 해서 해당하는 종에 대해서 수술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 특약이 또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니까 당연히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하셨을 것이고 실손을 가입하셨는데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셨을 때 5천만 원, 상해 질병 통원할 때 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통원이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예. 상해나 질 통원하는 거는 외래 의료비와 약제 의료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요즘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외래는 25만 원, 약제는 5만 원. 이렇게 그래서 합산 30만 원인데 여기는 외래일 경우에는 20만 원, 약제일 때는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외래든 약제든 별도로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공제를 하기 때문에 약제비로 8,000원이라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서 약값을 보장을 받기는 사실적으로 만성질환이나 장기적으로 예.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면 받기가 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외래 치료비는 병원 수가에 따라서 진료비도 되게 비싸고 통원만 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검사를 받다 보면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순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20만 원으로만 하루 통원했을 때 20만 원을 보장을 받는 것보단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부분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고, 또 실손의료비 자체 요즘에 특약화가 생겨서 뭐 비급여 주사 치료라던가 뭐 도수 치료, MRI 검사 같은 부분이 별도로 30%의 부담금을 들어가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낸 금액의 30%만 공제하고 받는 거예요. MRI에 뭐 허리나 머리 한번 찍으려면 50만 원, 60만 원 들어가는 게 들어요. 예.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30%를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2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의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아쉬운 거는 요즘에는 또 통원 의료비나 입원 의료비 자기부담금 제도라는 게 다 들어가져 있는데 예. 지금 뭐 선택형이나 표준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증권 안에는 표준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전체 자기부담금이 20%씩 공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증권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암 진단이나 수술 치료는 갱신담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증권에서는 좀 삭제를 하셔서 별도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성 건강치료비 특약, 또 2대 질병 특약이 뇌출혈로 진단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장을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손의료비 특약도 마찬가지인 게 외래나 약제 비율이 또 금액이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자기 부담금도 20%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또 갱신이 3년마다 갱신을 하기 때문에 갱신할 때 보험료를 전체 손해율을 반영을 하는데, 지금 단독실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손해율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해서 2년 이내에 뭐 보상 청구 이력이 없거나 그러면 할인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손을 100세까지를 별도로 준비를 하시면서 암과 2대 질병 수술비를 추가로 보장을 해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가입하셨던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놔두시면서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임현화 전문가와 함께 K사의 통합 CI 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크리티컬 일리스,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 시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CI 보험이었는데요. 3년마다 갱신되는 특약, 그리고 2대 진단비에 대한 보장이 아쉬워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비도 따로 빼서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증권에 좀 구멍이 나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분석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증권을 보내주시면 풀어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번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락을 주신다면은 바로바로 지금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시청자님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되셨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 딸아이가 25살인데요. 예. 제가 몇 개 보험 가입시켜준 게 있어요. 이 보험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따님이 올해 25살이신데요. 뭐 네. 건강하시겠지만 가족 중에 병력이 있거나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네. 저희에게 총 4건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뭐 연금보험 2건이나 이미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네. 네, 따님분이 든든하실 것 같아요. 혹시 원하는 리모델링에 또 방향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보장성 보험으로 CI 보험? 그걸 예. 저도 가입을 한 건데, 보장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 받고, 뭐 다른 걸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서 전화드린 네, 알겠습니다. 거예요. 이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김성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25살 되신 따님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교보생명 변액 CI 종신보험 80세 만기,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이고요. 우체국 상해 보험을 20년 납으로 2009년도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변액 연금보험을 준비해 주셨고요. 한화생명의 스마트 변액 연금보험은 이미 완납되신 상태네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18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딸을 위해 4건의 증권을 준비해 놨는데 뭐 연금보험 2건 그리고 CI보험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준비돼 있는 건지 전체적인 의견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성훈 전무님 도와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따님을 위해서 4가지 보험 아주 잘 준비하셨고요. 보험료가 상당한 수준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변액연금을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하나는 완납이 되시고, 네. 하나는 지금 아직 완납이 안 되신데 얼마 안 있으면 완납이 되실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럼 이 보험료를 지금 어머니가 다 내시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50은 제가 했었고요. 네네. 100만 원짜리는 저희 딸아이가 취직하면서 목돈을 모으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증권을 받아보고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좀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도 좀 있고요. 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아쉬운 거 먼저 드릴게요. 아쉬운 부분은 좀 네. 어떠한 또 솔루션도 제가 제공을 해야 되니까 일단 칭찬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일찍부터 변액연금, 연금을 준비하셨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200%의 아주 그냥 칭찬을 더 덧붙여서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것이 연금을 준비하는데 변액으로 준비했다는 것에 또 제가 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저금리 시대에 일단은 자녀를 위해서 미리 일찍부터 지금 25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을 준비해서 연금의 혜택을 보려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지금 가입했던 것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말씀 들리시죠? 네네. 그러면 이 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제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같은 10만 원이라도 일찍 가입할수록 실질적으로 이 연금의 혜택을 볼 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금을 일찍 가입하신 데는 좋으셨는데 그것을 변액연금으로 또 가입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우리가 금리를 보면 어머니가 아마 은행에 가시면 정기 예금 아마 하면은 금리가 2%가 채 안 될 거예요. 네, 낮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2%가 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것은 내가 낸 돈에 대한 내가 낸 돈을 찾는 어떤 그런 기능 밖에는 이자에 대한 기능은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변액으로 했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장기간에 봤을 때 지금 최소한도 한 5% 이상의 수익률은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5개 T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볼 때 삼성생命변액연금은 지금 완납이 되셨고 3성생명 변액연금이 한 2달 남으셨고요. 네. 하나생명 스마트연금이 지금 완납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삼성생명 변액연금에 대한 펀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펀드가 채권형이 50%, 인덱스 종합형이 5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또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펀드가 안정 채권형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연금이 만약에 어머님 연금이라고 하면은 괜찮겠는데 지금 따님의 연금이기 때문에 이 펀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변경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회사에다 알아보면은요, 이 펀드, 굉장히 많은 펀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젊으니까 연금 개시 전 최소한도 50세에서 60세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더 크게 날 수가 있거든요. 뭐 DCA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5개 T를 오늘 방송 끝나시면 각 보험사에 전화하셔서요. 네. 이 펀드에 대한 것을
좀 그 여러 가지로 그 좀 아셔가지고 혹시 그 펀드에서 잘 모르신다면 아신다면 그 방송사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그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연금 개시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그 수익률을 좀 높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좀 예. 염려하신다면 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현재 지금 예상 수익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가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머님이 일찍 그 따님한테 이런 변액연금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따님이 40대, 50대 가면 아마 어머님한테 굉장히 효도를 할 거로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그럴까요? 네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금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건강보험인데요. 네. 지금 가입하셨던 분은 교보생명 변액 CI 종신보험을 2010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9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 보험이 다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여기다 실비까지 탑재하셔가지고 뭐 3대 진단비, 뭐 수술비 해가지고 다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그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셨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보험은 가성비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중에서 나오는 보험은요, 최고의 상품은 없어요. 최적의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따님이 지금 이거 가입할 당시에 지금 네. 그 16살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딱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거를 된 거예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15살 이상으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에 16만 정도를 내는 보험료에 네. 그 10만 원 이상이 주기약 1억 원에 다 그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따님이 아직 25, 지금 10년, 거의 10년 지났는데 25이에요. 혹시 그 따님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이 보험에 대한 그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따님에 대한 옷에 좀 안 맞지 않는가. 차라리 예. 사망보험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네. 그 생존 담보를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내용상으로도 들어가면 뭐 CI 보험은 다 아실 거니까 그 생략을 하고요. 네. 아까 지금 그 뇌보험 바로 알기에 그 우리가 임연한 전문가도 그 중에도 나왔지만 그 뇌질환 같은 경우도 뇌출혈까지만 보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조금 좀 약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뇌질환 같은 경우도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 허혈성 질환 그런 걸 좀 준비하면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또 질병 후유장애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생존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이해가 되시죠? 저기 증권 보고 있는데요. 네네. 보면 진짜 딱 진단금, 이렇게 세계 진단금? 네네. 이렇게만 나와 있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또 실손의료까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을 저는 뭐 좀 10여 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 보험을 뭐 해지를 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솔루션을 지금부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계약 1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그 따님한테 이게 좀 그 옷에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거를 좀 최대한대로 감액을 제가 좀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라는 것, 네. 예, 그러면 보험료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좀 절약이 될 수 있는데 예. 이 보험이 사망보험금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에 탑재되어 있는 그 특약과 연계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담이 끝나면 보험사에 전화하셔서요. 네. 이 사망보험금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그 최대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그 좀 줄이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셔서 유지를 하시고요. 네. 그 절약되는 돈에 혹시 부족하더라도 지금 생존담보가 지금 특약 부분들이 다 80세 만기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80세가 아니라 100세 만기에 대한 상품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100세에 대한 것도 같이 준비하면
그 손해보험사의 그 어린이 보험으로 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는 옛날에는 어린이 보험이 한 20세까지 준비가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0세까지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어린이 보험의 그 형 중에서 무해지 환급형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를 굉장히 절약을 하면서도 담보를 예. 많이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암 진단비서부터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또는 질병 후유장애 또 뭐 여러 가지를 다 탑재를 해가지고 좀 갖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갱신은 싫은데. 갱신 없습니다. 비갱신 20년나 그래요? 100세로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보험료는 그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지만 10만에서 한 12만 원 정도 사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약이 지금 종신보험에서 감액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한 7만 원 이상은 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생존 담보로서의 그것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심으로써 보장과 어머님이 현명한 판단으로 이뤘던 변액연금을 같이 이렇게 유지를 하신다라고 하면 따님의 생존에 대한 어떠한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연금 자산까지 아주 탄탄하게 준비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죠? 아, 네네. 네, 전문가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변액연금 포함해서 너무 잘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하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펀드 변경만 방송 끝난 이후에 연락 주시고 좀 해주시고요. 자, 네. 교보생명 CI 보험을 감액을 하고 그 돈으로 어린이 보험, 비갱신으로 좀 탄탄하게 살아가면서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플랜 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생각해 보시고요. 방송 끝나고 또 연락 주세요.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로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릴게요. 자,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300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약관 대출과 중도 인출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김성문 전문가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그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나면 일단 일정 금액에서 약관이나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관 대출은 일단 그 보험사에 내 돈을 담보로 해서 그 일정한 이자를 내고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을 하실 때 이자율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한 뭐 몇 퍼센트의 더 그 부과 이율을 해서 그 돈을 내고 갚는 거고요. 중도 인출은 말 그대로 내 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약관 대출하고 중도 인출은 어떻게 하시냐? 약관 대출은 좀 짧게 쓰실 때는 약관 대출이 좀 유리하시고요. 아무래도 좀 길게 써야 되겠다, 아니면 갚지 않아야 될 때라면 중도 인출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그 본인한테 그 목적에 맞게끔 좀 이용할 수 좋게 이용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차이점을 알려주셨어요.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56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30대 여성인데요. 암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30대 여성의 암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면아 전문가님. 잘 준비하셔야죠. 네, 30대 여성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몇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먼저 일반암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일반암은 다 알잖아요. 모든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 요즘에는 유사암으로 빠져있는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취급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대장 전막내암이 일반암인지 아니면 유사암에 들어가져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남녀 공이 1위 암이 갑상선암이거든요. 예. 근데 갑상선암이 지금은 유사암으로 빠져 있어서 일반암에 뭐 10%나 20%만 지급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좀 더 크게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있으니까 예.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세 번째로 이분이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암 진단 확률이 1위부터 5위 안에 1위가 갑상선, 2위가 유방, 3위가 자궁경부, 4위가 위암, 5위가 난소암이에요. 예. 그 5위 안에 여성 생식기 관련 암이 2가지나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발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니까 여성 생식기 암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요 3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암의 범위가 좀 넓은지 확인을 하시고 특히나 갑상선 암에 대한 보장 범위 확인하시고요. 여성분들은 발병률 높은 암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12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제 보험이 전부 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지금 저렴해서 좋은 것 같은데 방송에선 그렇지 않다고들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김성문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그 갱신형하고 비갱신형을 나눌 때 뭐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고 비갱신형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갱신형을 준비할 때 그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갱신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고령자라든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고령자들이 좀 선택하면 좋으실 거고요. 또 기존 보험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부족함이 느낄 때 이럴 때 비갱신형을 좀 보완적인 차원에서 좀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요새는 이 비갱신형을 선택을 할 때 납입 면제 사항도 많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0년납 100세 만기인데 10년 계속 갱신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그 납입 면제가 10년 그 시점에 어떤 납입 면제가 생기면 갱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되는 어떤 그런 특약을 가졌던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다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갱신형을 선택을 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결코 갱신형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알겠습니다. 갱신, 비갱신, 나이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신다면 저희가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 플랜 129는 더 건강한 정보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